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2호 제8면 기사입니다. 수원지역 체육 발전과 스포츠 인권 보호 위해 힘 모은다. 수원시 체육정책의 자문기구로서 스포츠 인권 보호까지 아우를 수원시 체육진흥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수원시는 14일 오후 3시 30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을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수원시 체육진흥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수원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으로 수원시장이 의장을 맡고 수원교육장과 수원시 체육회장을 당연직 부의장으로 한다.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과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수원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체육 관련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기 위해 분야별 추천을 받아 민간 부문에서 9명의 위원이 위촉돼 활동한다. 체육학과 교수 등 종목별 단체 전문가, 지도자 대표, 선수 대표, 선수 부모 대표 등은 물론 인권 전문가가 포함됐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수원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들은 앞으로 연 1회 정기회의를 갖고 체육 분야 정책 과제 및 각 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기구로서 수원시 체육 발전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권 침해 예방 기구로 기능하며 체육계의 관행을 개선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수원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이날 위촉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수원시 체육행정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 체육진흥협의회 초대 의장을 맡게 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협의회가 체육 분야를 대표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시민을 위한 파수꾼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실 위원들께 수원시 체육 발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 정비 추진, 맞춤형 복지 실현 기대. 수원시의회 이미경, 더불어민주당, 영통 23 망포 1 이동,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이 15일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수탁자는 위탁 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조항을 신설해 수탁자는 관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 안에서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사전 승인 절차 신설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상한선 설정 및 감면 반환 규정 명확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됐으며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시 찾아가는 원스톱 이동상담센터 운영. 수원시가 주민을 찾아가 복지 법률 고용 금융 주거 관련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원스톱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18일 메탄 일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첫걸음을 떼는 원스톱 이동상담센터는 10월 15일까지 7차례 7개 동에서 운영된다. 복지 법률 고용 금융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가 1대1로 상담해주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과 복지 정보가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이동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 수원시 일자리센터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LH 수원권복지센터 관계자가 상담사로 나선다. 수원시 복지협력과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상담사들이 맞춤형 정보와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민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초기대응 체계 구축. 수원시는 정신건강 초기대응 사업 자문위원단 회의를 진행했다. 수원시 정신건강 초기대응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정신건강 응급대응 서비스 체계의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는 6월 15일 장안구청에서 진행되었으며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 소장,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 안진휘 수원중부경찰서 과장, 박효순 수원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김성수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장, 홍창형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자문위원단 6명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올해 1월부터 경찰서 소방서 동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의뢰한 정신질환자가 정신적 치료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501명을 대상으로 초기대응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480명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조처다. 시흥시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창출 공모 추가 선정.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청년특화 지원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추가 선정돼 국비 1억 1,42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총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억 1222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사업은 자치단체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취창업 등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면 고용노동부가 종합적으로 심사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사업은 모바일 IoT 실무인력 양성 사업과 청년층 대규모 채용 박람회 개최다. 모바일 IoT 실무인력 양성 사업은 현장에 최적화된 모바일 IoT 융합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취업 불안 및 중장기 실업 상태와 시흥안산 주변의 이트 제조기업의 고용 불안을 동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스마트 문화앱 콘텐츠 제작, 임베디드 SW 엔지니어링, IoT 시스템 연동 등을 학습하며 오는 7월과 8월에 훈련이 실시된다. 청년층 대규모 채용 박람회 개최 사업은 고용센터, 대학, 특성화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 등 관내 일자리 유관기관과 함께 각각의 기관들이 보유한 청년과 기업 정보를 한 곳에 밀집시켜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2일간 온라인 면접과 오프라인 면접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미티업 청년들에게 지역산업에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흥시 거북섬 일원의 세계 최대 규모 인공서핑파크가 개소됨에 따라 지역 내 부족한 수상안전 및 응급구조 전문가를 지역 청년으로 양성하는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47명 교육에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현재 마지막 3회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43명의 지역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지역번호 031-310-6257로 하면 된다. 시흥시 경로당 노인복지관 운영재개, 백신 접종자 이용 가능, 방역 등 사전 준비 철저.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오는 6월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휴관 장기화로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돼 고립, 우울감을 겪으시던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시는 경로당 운영재개 전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각 동마을 방역단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내부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 물품을 구비해 개관 준비를 마쳤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14일부터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면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경로당 290여 개소 이용이 가능하다. 6월 시범 단계를 거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흥시 노인복지과 양승학 과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각 경로당의 방역 물품과 체온계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방역을 진행하여 이용 안전에 힘쓰겠다며 어르신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맞아서 편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로당 이용 관련 문의는 노인복지과 지역번호 031-310-2258로 하면 된다. 시흥시 장곡종합사회복지관 FNJ 업무 협약. 장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현신, 과 FNJ, 대표이사 정재엽은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 마우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장곡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교실 아동을 대상으로 SW, 소프트웨어, 교육 및 AI,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협력한다. 장곡종합사회복지관은 장현지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노인 및 아동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종합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에서 처음으로 직영하는 복지관으로 오는 6월 22일 개관한다. 방과 후 교실을 비롯해 무료 급식 서비스, 교육문화 프로그램, 건강증진 사업, 물리치료,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 FNJ는 어디에서나 누구나 만나는 재미있는 SW,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은 인재로 성장하는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시 드림스타트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운영.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160번지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생활안전 사고 위험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담당 사례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안전을 점검하고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한다. 보호자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들이 많은 만큼 아동들도 사용하기 쉬운 스프레이형 가정용 소화기도 가구별로 한 개씩 전달할 계획이다. 유재홍 아동보육과장은 상황 판단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들이 안전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